예, 자, 이 시간에는 제 4장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에 나오는 구조와 형태. 이제 구조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스트럭처. 문법에서도 이제 이 스트럭처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의 구조가 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롤랑바르트가 등장을 하죠. 롤랑바르트. 롤랑바르트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이런 말 하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산문에 무언가를 더한 것이고 산문은 시에서 무언가를 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라는 것은 외적인 자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 노드로 프라이가 나오는데 이 노드로 프라이는 비평가고 비평의 해부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드로 프라이가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음성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줄에 음성적 요소는 말을 가지고 노는 것, 의미적 요소는 수수께끼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일상적으로 쓰인 언어에 의존하죠. 자, 59쪽으로 넘어가면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에 의존하는데 이 언어가 이제 일상적인 의미와는 좀 더 다르게 그 시에서는 쓰여야 된다. 자, 이것은 그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 책에 이제 이 책에서 2장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상어에서는 나는 오늘도 밥을 먹는다가 시의 언어에서는 오늘도 밥이 나를 삼켰다. 또 나는 너를 잊었다가 일상어지만 시에서는 나는 너를 까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 또 눈물이 흐른다가 일상어인데 시에서는 눈물이 털실처럼 풀어진다라고 쓴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 하나 등장을 하죠. 60페이지 넘기시면 그 김소월의 왕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60페이지에 이제 이 왕심이라는 시가 비가 온다로 시작이 돼서 뭐 끝으로 가면 이제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이제 반복이라는 것이 있고 반복 플러스 변주라고 하죠. 변주라는 것은 변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변형.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61쪽에 보면 이제 행과 연을 나눴다. 이게 이제 분절이라고 하죠. 행과 연을 나누는 거.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 오는구나. 언젠가 그칠지라도 닷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시를 이제 계속해서 분절하면서 약간씩 바꿔놓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쪽으로 가면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라고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줄거리 우리가 이제 그 운문과 산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를 이제 운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수필이라든가 소설이나 이 수필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죠. 그 운율이 좀 더 이제 반복적이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끊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 63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상의 오감도가 나와요. 63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제 이 오감도라는 건 원래 조감도가 맞는 말이죠. 이상이 원래 이제 동경제대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건축가. 그래서 원래 조감도, 새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림인데 그 건축물인데 이 조감들, 오감들 바꿔버린 거죠. 까마귀 오자. 이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 고뇌 이런 것을 이제 까마귀 오자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띄어쓰기가 무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동 기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 기술법.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게. 거기 이제 6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되게 이제 해놓고 만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작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6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첫째 줄에 띄어쓰기가 무시되었고 문장 부호도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근데 현대어로 이제 고치면서 쓰인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1, 2, 3이라고 써진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5페이지 한 7째 줄에 연의 번호를 매기거나 연과 연 사이에 특수한 부호를 넣는 것은 이제 이렇게 유기적인 내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긴밀하게 연결돼.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세한 걸 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7쪽에 가보면 형태와 스타일은 정신의 반영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시를 쓸 때도 이제 어떤 형태와 어떤 스타일로 이제 시를 쓰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67쪽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산문 내지는 줄글이 보여주는 토의성, 논리성을 벗어나는 시의 경우다. 그러니까 논리성이 없는 시, 이것이 이제 환상시나 몽상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시가 특별한 형식의 분제를 통해 만들어내는 그것, 리듬의 문제 때문에 문장 보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보호를 생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쓸 수 있다. 자, 68쪽의 셋째 줄에 시를 쓸 때에는 문장을 나누는 행위 단위와 읽히는 의미의 단위가 어긋날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구나 절이 행의 마지막에 걸쳐 있는 경우, 아주 큰 마디를 두고 반복되는 문장이 절로 이어지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 넷째는 묘사나 진술에서 시 공간의 간격이 크고 비약이 심할 경우에도 문장 보호를 무시하는 글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또 시가 쭉 나오고 있죠. 그 노양님의 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로부터 시작해서 70페이지 첫째 줄에 바다는 늘 앞에 와 있었다라고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결국은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일종의 이걸 통해서 꿈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행에 이제 바다가 그 있다는 내용,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 해서 늘이 이제 붙었죠. 늘 이 앞에 붙으면서 시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복과 그 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쪽의 둘째 줄에 이 작품의 핵심은 바다를 마주한 인간이 겪어내는 고통, 꿈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면서 등장하는 양상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 구조와 형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